누구보다 성실히 회사를 다니던 아내.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와 지나친 업무 강도로 인해 회사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있었다. 어느 날 아내를 잘 챙겨주던 같은 부서의 과장과 점심을 먹던 중 과장이 친한 후배 얘기를 하는데, 전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후배가 SNS 인플루언서 돼서 광고 수익으로 돈도 벌고 무료로 명품 협찬도 받았대. 그래서 그냥 회사도 그만두고 매일 놀러만 다닌다는데 부럽더라.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자신 또한 인플루언서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내의 SNS 팔로워 수도 적지 않고 자신도 좀만 더 하면 인플루언서가 되는 건 쉬울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며 말을 하는데, 나도 SNS 계정을 키워서 인플루언서 해보고 싶어. 이제 회사 일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라며 남편에게 말한다. 무슨 일이든 성실하고 자기 주장도 잘하지 않던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 남편은 끝내 동의를 하게 된다. 그리고 아내는 퇴사를 하고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호텔, 쇼핑, 핫플레이스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어 업로드했다. 하지만 좀처럼 협찬이나 수익이 될 만한 일은 들어오지 않았고 아내는 점점 돈을 쓰는 비용들이 도가 지나치게 되었다. 과시할 명품이 필요하다며 명품 가방, 신발 등을 구매하고 여러가지 사치품과 값비싼 레스토랑 등 한 번 나가면 1,000만 원은 기본으로 쓰고 오는 아내. 참다 못해 남편은 이런 생활은 우리랑 맞지 않아. 지금 나온 카드값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언제까지 이럴 건데. 이제 SNS는 그만하고 다시 직장 알아보자. 라고 말을 했고 아내는 오히려 화를 내며 아니 좀만 하면 된다니까? 여기 오르는 거 보이잖아. 그리고 그거 몇 푼 썼다고 그래? 유명 인플루언서들은 몇 천만 원은 기본이야. 라고 철없는 소리를 하는 아내. 결혼하기 전에는 알뜰하고 명품이라고 몰랐던 아내가 갑자기 돌변한 모습을 본 남편. 앞으로 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남성태 변호사입니다. 방금 사연을 좀 들으셨을 텐데요. 남편분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아내분이 이제 회사도 이제 때려치우고 본인 이제 인플루언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현재 이제 경제적인 상황에 맞지 않게 이제 너무나 큰 소비를 하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 경제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인데요. 남편분이 정말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아내의 사실적인 행동으로 이혼 사유. 우리 이혼 사유는 보통 법에는 6가지가 적혀 있잖아요. 부정행위라든지 뭐 폭행이라든지 뭐 실종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규정되는 게 한 5가지가 있고, 이제 6번째가 그거예요. 이제 기타 이제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근데 대부분의 이혼들을 보면 아주 많은 경우 뭐 성격 차이가 됐건 뭐가 됐건 이 6번째 항목에 이제 보통 포섭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문에는, 법 조문에는 뭐 사치하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지는 않잖아요. 다만 이 사치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제 가정 경제가 거의 파탄에 이르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을 다 소비한다든지 100만 원을 버는데 150만 원을 빚을 내서 소비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치라는 행위로 인해서 가정 경제가 거의 파탄에 이르고 그로 인해서 부부간에 이제 계속해서 다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배우자로서의 어떤 신뢰를 잃게 되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치로 인해서 더 이상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고 또 그런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게 좀 가혹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아내분께서 이런 사치, 그러니까 남편분이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그만 좀 해달라고, 이건 우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사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지속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바로 6번째 사유에 해당이 돼서 이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쓴 공동재산을 다시 분배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재산 분할을 할 때는 어떤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뭐 별거를 하거나 이때 이제 기준으로 해서 남편과 아내의 어떤 재산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 기준에서 남편은 얼마가 있고 아내는 얼마가 있고, 물론 재산도 있고 빚도 있고 재산도 있고 빚도 있고 이런 목록을 다 나열을 한 다음에 이 부부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평가하고 그거를 이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이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결혼 전에 아내가 썼던 재산은 그 기준 시점에 지금 없는 거잖아요. 써버리고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준 시점에 안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질문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이 아내분께서 이렇게 뭐 수천만 원짜리 뭐 반지를 사고 백을 사고 막 이런 것들은 사실 이
기준 시점을 잡았을 때 현재 존재하지 않는 돈이긴 하지만 목록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유 추정이라고 해서 사실상 지금 없지만 보유한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분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사치라든지 이런 걸로 소비해버린 거니까, 그래서 아내분이 그 소비했던 금액들이 현재는 아내분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이제 놓고 이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아내가 소비한 금액을 반환을 받아오는 건 아니지만 그 재산 분할을 통해서 아내가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맞지 않게 너무나 큰 사치를 해서 고민하시는 남편분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아내분께서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고 계속해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한다라고 하면 남편분께서는 그 사유를 가지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남성태 변호사였습니다.